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던 저를 끌어낸 건 유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유진이와 곱창에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오랜만에 바깥 공기가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이게 대체 몇 달 만이야? 너 계속 도서관에만 있었지? 유진이의 한마디에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수인데 집에 있으면 우리 엄마 속 터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눈에 안 띄는 게 평화를 지키는 길 같아서 내내 도서관에서 살았어. 유진이가 잔을 내려놓고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너도 눈치 보느라 고생이다. 근데 계속 놀았던 것도 아니고 회사를 나온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건 맞지. 근데 얼마 전에 외사촌 여동생이 결혼했거든. 제가 자연스레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동생은 얼굴도 예쁘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난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 그렇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야? 아니,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결혼식장에서 친척 한 분이 요즘 회사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봐서 적당히 둘러댔더니 엄마 표정이 진짜 말이 아니더라고. 말을 마치고 나니 유진이도 덩달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앞날이 깜깜하니까 한숨을 쉬는 건데 너는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니면서 한숨은 왜 쉬냐? 제가 의아해하며 묻자 유진이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너한테 부탁이 좀 있어서. 부탁? 근데 네가 너무 우울해 보여서 말 꺼내기가 좀 그렇네. 무슨 부탁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야? 유진이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하거든.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거였잖아. 그게 직원 가족들도 참여하는 체육대회잖아. 근데 나 혼자 가야 할 판국이야.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될 거 아냐. 아빠가 해외지사 발령이 나서 엄마도 따라가셨잖아. 언니는 바빠서 절대 못 온대. 그래서 말인데. 유진이가 살짝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참석을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제가 잔을 내려놓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를 회사 체육대회에 데려간다고? 그것도 백수 친구를? 넌 창피하지도 않냐?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이를 바라봤는데요. 유진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난 네가 노숙자라고 해도 하나도 안 창피하거든? 암튼 회사에 물어보니까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된대. 그래도 그렇지. 내가 가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유진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순식간에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실은 네 이름 이미 참석 명단에 올렸어. 뭐? 나를 참석 명단으로 올렸다고? 이미 그렇게 올렸어. 아마도 김유진 가로 열고 친구로 표기되어서 이름표가 나올 거야. 얘가 진짜 미쳤네. 제가 흥분한 채 외쳤는데요. 유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달랬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서연아,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대신에 체육대회 끝나면 내가 건우 대리님이랑 소개팅 해줄게. 건우 대리님이라고 하면 그때 말한 그 훈남 대리? 맞아.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했던 그 훈남 대리님. 진짜지? 진짜 소개팅 해줄 거지? 약속할게. 유진이가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뜬금없이 유진이네 회사 체육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등 뒤에는 김유진 친구라는 스티커까지 붙이고 뛰어다니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고요. 잠시 후 유진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손가락으로 멀리 누군가를 가리켰는데요. 서연아, 저기 훈남 보이지? 저 사람이 건우 대리님이야. 완전 괜찮지? 유진이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눈길을 돌렸더니 운동장 한쪽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연예인처럼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선한 인상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게, 완전 내 스타일이다. 제가 작게 속삭이자 유진이가 입꼬리를 올리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봐, 네가 마음에 들어할 줄 알았다니까.
체육대회 끝나고 내가 꼭 성사시킬 테니까 너는 예쁜 옷이나 골라놓고 있어.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착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체육대회는 그렇게 마무리됐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너 꼴이 그게 뭐야? 아침 일찍 나가길래 도서관 간 줄 알았더니 도서관 갔다 온 거 아니었어? 제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바람 좀 쐴 겸 해서 유진이네 회사 체육대회에 다녀왔어. 뭐? 어딜 다녀왔다고? 유진이네 회사 체육대회에 다녀왔다고. 그러니까 유진이네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백수인 네가 거기에 자랑스레 참석했다 뭐 그런 말인 거네. 그렇지. 유진이네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다 보니 나밖에 갈 사람이 없었거든. 비록 내가 백수긴 하지만 거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뭐 대수겠어? 그 말을 들은 엄마가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더니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미쳤어? 백수 주제에 거길 왜 가?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엄마가 흥분한 목소리로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급히 손을 들며 엄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내가 거길 간 이유가 있으니까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팔짱을 끼고 노려봤어요. 거길 간 이유가 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제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유진이가 소개팅을 해주겠대. 그 회사 대리인데 겸사겸사 가서 살짝 얼굴 보고 온 것뿐이야. 그 말을 들은 엄마의 표정이 눈에 띄게 변했어요. 뭐? 유진이네 회사 거기 대기업 아니야? 빙고. 그리고 엄마가 좋아할 만한 인상이더라니까. 엄마가 살짝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인상이라니? 어떤데 그래? 딱 보자마자 난 선한 사람이요 라고 얼굴에 써 있었어. 엄마가 항상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했잖아. 건우 대리님이 딱 그래 보였어. 엄마가 언제 화를 냈냐는 듯이 갑자기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키는 어때? 성격은? 나이는 몇 살이야? 엄마가 온갖 질문을 쏟아내며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신이 나 있었는데요. 서연아, 건우 대리님이 소개팅 해보겠다고 했어. 진짜? 정말로 소개팅 한다고 했어? 글쎄 그렇다니까. 이번엔 진짜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날짜를 빨리 잡자. 이번 주 주말 어때?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난 뭐 백수라 남는 게 시간이지. 주말 괜찮아. 그러면서도 조금 신경이 쓰여 덧붙였어요. 근데 혹시 내가 백수라는 것도 말한 거야? 유진이가 약간 당황한 듯 웃음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얘는 네가 백수는 왜 백수야. 이직 준비 중인 거지. 그리고 그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요즘 남자들 대부분이 맞벌이를 원하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좀 신기하네. 근데 얼굴도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고 직업도 좋은 편인데 왜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제 말에 유진이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글쎄, 작년에 소개팅 한 번 했다고 하던데 성격이 안 맞아서 한 달 만에 헤어졌다나 봐.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소개팅 잡았으니까 이제 네가 준비만 잘하면 돼. 옷도 좀 신경 쓰고. 유진이의 말에 설레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옷장을 열어보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소개팅 날이 되어서 약속한 시간에 맞춰 카페로 향했는데요.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건우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가 한눈에 알아보고 다가가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밝게 웃었고 제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나 봐요. 혹시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저도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말 그대로 젠틀했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에도 나름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건우 씨는 첫 인상부터 믿음직스럽고 진중한 사람임에 분명해 보였습니다.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가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있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띤 얼굴로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런 태도 덕분인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며 편안해졌어요. 그와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우리는 차를 마신 뒤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하고 즐거운 만남이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때? 사람 괜찮아 보였어?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칭찬부터 새어나왔어요. 사람은 진짜 괜찮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날 마음에 들어할까 싶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겠어? 엄마가 볼 땐 그 사람도 마음에 들어서 지금껏 있었던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가? 암튼 사람은 완전 괜찮았어. 내가 유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가 연결되자 유진이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아, 건우 대리님이 너 완전 마음에 든대.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그래, 성격도 쾌활하고 무엇보다도 사랑받고 자란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 제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자란 건 맞긴 하지. 근데 그런 게 느껴졌나 보네. 네 성격이 워낙 밝고 긍정적이잖아. 건우 대리님은 신중하고 조용한 편이니까 너 같은 성격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나 봐. 그리고 너 인사 잘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대. 그 말에 의아해진 채 물었습니다. 인사를 잘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지? 카페랑 식당에 갔을 때 직원들한테 꼬박꼬박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했다며 그게 엄청 인상적이었다나 봐. 건우 대리님 말로는 그런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임에 분명하다고 했어. 인사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다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하는 건데 그게 칭찬받을 일인 건가? 그 행동 자체가 배려라는 거지. 솔직히 네가 배려심이 많은 건 나도 인정해. 유진이의 말을 곱씹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밀려왔는데요. 평소 별 생각 없이 하던 행동이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았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했지만 뿌듯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건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는데요. 다음에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다음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좋은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건우 씨와 연인이 되고 나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주말에 영화 보기로 한 거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무슨 급한 일 생긴 거야? 제 물음에 남자친구가 살짝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깜빡 잊고 있었는데 제사가 있더라고. 내가 우리 집안 장손이라 웬만하면 참석을 해야 하거든. 더군다나 주말이다 보니까 꼭 참석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장손? 그 단어가 귀에 꽂혔고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남자친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장손이야. 장손이면 제사에 전부 참석해야 하는 거야? 우리 집은 제사를 따로 지내지 않아서 그런 건 잘 몰라서 말이야. 남자친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 우리 집이 종갓집이야. 그래서 제사가 좀 많은 편이야. 종갓집? 제게는 그 단어가 너무나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결국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종갓집 장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제사도 많고 일도 많고 그렇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요. 만약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명절이나 제사 때 내내 음식이며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제가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물었어요. 그럼 결혼하고 나면 내가 종갓집 장손 며느리가 되는 거야?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기에 종갓집 제사 같은 단어가 너무 생소하기만 했으니까요. 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자친구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선을 볼 때마다 차였어. 근데 나도 그렇게 많은 제사 지낼 자신은 없는데. 제가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자 남자친구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건우 씨, 어디로 전화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저를 향해 손짓하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전화를 걸고는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엄마, 저예요. 건너편에서 부드러운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순간 긴장하며 스피커폰에서 무슨 말이 흘러나올지 기다렸는데요. 예전에 엄마가 나 결혼하면 제사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그 말 아직도 유효한 거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친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너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는 거니? 남자친구가 침착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우선 그 대답부터 해주세요. 진짜 제사 참석 안 해도 되는 거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숨을 쉬는 듯 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제사에도 안 와도 되고 명절에도 굳이 안 와도 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 없다고 전해주렴.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주말에 봬요. 전화를 끊은 남자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뗐어요. 들었지? 비록 내가 종갓집 장손이긴 하지만 우리 결혼하면 제사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마음이 갈팡질팡했다고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만 놓고 보면 정말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배려깊고 진중하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모습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 후 종갓집 며느리라는 타이틀이 주는 부담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결국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남자친구가 잠시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릴게. 다만 결혼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켜줄게. 그건 맹세할 수 있어. 잠시 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던 것인지 엄마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데이트는 잘했어?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 건우 씨가 종갓집 장손이래. 엄마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물었어요. 종갓집 장손? 그럼 제사 같은 것도 엄청 많은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엄마도 알다시피 난 제사 지내본 적도 없는데 만약 건우 씨랑 결혼하게 되면 종갓집 장손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럼 헤어질 생각인 거야? 건우 씨한테는 우선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어. 근데 건우 씨가 갑자기 스피커폰으로 어머니랑 통화를 하더라고. 건우가 엄마랑 통화를 했단 말이야?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해? 그게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는 제사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거 약속 지킬 거냐고 묻더라고. 그랬더니 건우 엄마가 뭐라고 했어?
화들짝 놀라시면서 당연히 참석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잠시 고민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볼 때는 건우가 종갓집 장손이든 뭐든 그런 것보다는 네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엄마는 건우 씨가 종갓집 장손이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물론 엄마도 심란하긴 하지. 그치만 무엇보다도 네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건우가 너한테 얼마나 진심인지도 중요하고 말이야. 엄마 말을 들으며 몇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결혼 후 저를 지켜주겠다는 말을 줄곧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만나보면서 확인해보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마음에 이끄는 대로 하기로 결심을 했고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그 뒤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연인 사이가 된 뒤로 제 삶은 놀랍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남자친구를 만난 지 2달 만에 중견기업으로 취업에 성공했고 입사 후에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할 정도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이유로 남자친구와 헤어진다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던 당시 남자친구가 정말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모의 면접 연습을 도와줬는데 남자친구가 던진 예상 질문이 실제 면접에서 그대로 나오기도 해서 덕분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며칠 뒤 남자친구와의 만남에서 제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건우 씨, 나 결혼 후에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어. 혹시나 회사 그만두고 종갓집 며느리 역할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난 그건 절대 못 받아들일 것 같아. 남자친구가 잠시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반드시 약속 지킬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남자친구의 단호한 말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예의를 갖추며 우리 가족을 배려해 주셨고 덕분에 우리 부모님 역시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정신없이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는데요. 시댁 친척분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와 축하의 말을 건넸고 그중 남편의 고모님이 살짝 제 손을 잡으며 속삭이셨어요. 이건 우리가 따로 준비한 거니까 신혼여행 가서 조카 며느리 알아서 쓰도록 해. 건우한테는 우리가 줬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말고 비밀이야 비밀. 순간 당황했지만 고모님의 따뜻한 미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고모님이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감사하긴 우리가 감사하지. 앞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할 테니까 우리 건우랑 행복하게만 잘 살아줘. 우리 건우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수줍게 웃기만 했는데 고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분들도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다들 고맙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 모습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결혼식 내내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 깊게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는데요. 얼마 뒤 고모님이 주신 봉투를 열어보고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00만 원? 놀란 채 남편에게 급히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고모님이 봉투를 주셨는데 안에 200만 원이나 들어있어.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내가 친척분들한테 자기 귀찮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굳이 이런 걸 줘서 마음 불편하게 하고 있어.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들어 전화를 걸 기세였기에 제가 급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신경 써주신 건데 그럼 안 되지. 자기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기분이 나쁘긴 뭐가 나쁘겠어. 오히려 감사하지. 대신 신혼여행 갔다 올 때 친척분들 선물이라도 사와야겠어. 남편이 됐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어 친척분들께 드릴 선물을 챙겨갔는데요. 선물을 받은 친척분들이 정말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시어머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그 누구도 제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거나 불만을 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시댁 행사에 자주 참석하지 않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배려와 따뜻함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보기 좋게 깨트려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 가족들의 배려와 따뜻함에 점점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제사가 주말에 있을 때 남편과 함께 내려갔는데요.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부모님과 친척분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안 와도 된다고 하니까 뭐하러 왔어? 주말이라 바람도 쐴겸해서 내려왔어요.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친척분들이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아니야, 며느리는 그냥 쉬고 있어. 아니에요, 저도 도울게요. 이런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더 불편하잖아요. 결국 시어머님 옆에 앉아 전을 부치며 일을 거들었습니다. 친척분들은 그런 저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제사도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힘들진 않았어요. 가족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던 중 작은 방에서 친척분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대화 내용이 귀에 들려왔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10만 원은 좀 그렇지. 그런가? 그럼 20만 원씩은 넣어야겠네. 당연하지. 여기까지 내려와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조금 더 넣자고. 잠시 후 고모님이 다가와 제 손에 봉투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올라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제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고모님은 제 손에 억지로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마음 써준 게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받아.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종갓집이라는 것 자체가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제사는 우리 때로 끝낼 생각이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어른이 주는 건 그냥 받는 거야.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든 금액을 확인해보니 꽤 큰 금액이었고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간식이나 선물을 사갔는데요. 그럴 때마다 친척분들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종갓집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부담감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유진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유진이가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예전에는 제사 때문에 잔뜩 겁먹고 그러더니 오히려 잘 다니네. 물론 소개해줄 때는 나도 전혀 몰랐지만 나중에 종갓집 장손인 줄 알고는 괜히 소개해줬나 싶어서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사도 제사 나름이지. 종갓집이긴 하지만 음식도 많이 하지 않고 적당히 해서 힘들 것도 없더라고. 그리고 우리 시댁 가족들 사이가 너무 좋아서 같이 있으면 항상 즐거워. 너한테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에 건우 씨가 소개팅했다가 차였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이었더라고. 그 말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진짜? 유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우연히 너랑 건우 씨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배가 아파 죽겠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 종갓집만 아니었어도 자기가 건우 씨랑 결혼했을 거라고 말이야. 그때 놓친 게 아깝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그 자리가 원래 자기 자리였다는 둥 망상에 빠져있더라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암튼 기가 막혔어. 대체 네가 뭐라고 말했는데 그래? 종갓집이긴 하지만 좋은 분들이라 집안 행사에 참석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 주셨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때 종갓집이란 얘기만 듣고 괜히 차버렸다고 자기가 미쳤던 것 같다고 하더라니까. 그 모습을 보며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갓집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만 만약 그때 그 사람처럼 종갓집이라는 말만 듣고 남편과 헤어졌다면 큰 후회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시댁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